관계가 깨지는 진짜 이유. 당신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있지 않나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욱 힘들고 숨이 막힌 적 있으신가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쉽게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작 가족에게나 오랜 친구에게는 그 한마디 거절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결국 삼켜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이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당연히 지켜야 할 선을 무너뜨리고 살지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쌓이는 건 원망과 피로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햇볕처럼 따뜻하지만 햇볕만 있다고 꽃이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잡초가 스며들듯 작은 기대와 부담이 틈새를 채우면 결국 뿌리 깊은 꽃도 숨을 잃게 됩니다. 울타리는 단절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야 마음의 물길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돌봄이 과로로 변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아야 되지요. 경계 없는 관계는 처음엔 가까워 보이지만 곧 서로를 지치게 하는 굴레가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가장 큰 고통은 거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거리를 모르면 부담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선명한 경계는 오히려 믿음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란 멀어지기 위한 선이 아니라 오래도록 곁에 서 있기 위한 지혜입니다. 돈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스럽지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 때문에 마음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어렵게 모은 생활비로 조용히 살아가던 한 부모님에게 어느 날 자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부모 마음에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통장을 털어보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여갈 수밖에 없지요.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엔 네가.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산을 미루는 친구의 태도가 당연해질 때 그 우정은 더 이상 편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 속으로 쌓인 감정이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금전 문제는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곧 기대와 책임의 문제로 바뀝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한 번의 도움은 선물처럼 느껴져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약속이 되고 결국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주는 쪽은 부담을 안고 받는 쪽은 당연해집니다. 그 지점에서 관계의 무게가 달라진 거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는 금전적 불균형이라고요. 한쪽은 부담을, 다른 쪽은 의존을 키우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의 차이가 생깁니다. 가까울수록 이 선을 지키지 못합니다. 남이라면 거절할 수 있지만 내 가족, 내 친구에게는 애매하게 허용하게 되지요. 그렇게 작았던 균열이 커지고 겉으론 웃지만 속은 서운함으로 차게 됩니다. 돈 문제는 결국 감정의 문제입니다. 금전은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명확할수록 마음은 편안해지고 함께하는 시간은 더 오래 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어요. 우정은 이익이 아니라 신뢰 위에서만 자란다. 돈을 지키는 일은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오래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과 시간이 뒤섞이니까요. 내가 힘든데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 일정과 마음을 모두 내어주는 엄마, 퇴직 후 손주를 돌보던 할머니는 처음엔 행복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신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단해지고 기쁨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 피로는 결국 며느리와의 관계까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또 친구의 하소연을 몇 시간이고 들어주던 한 사람은 전화벨만 울려도 한숨이 난다고 합니다. 처음엔 공감이었지만 점점 내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친구도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우정은 어느 날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서적 고갈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계속 받아내면 내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물과 같습니다. 물을 길어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채워넣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처음엔 위로였지만 나중엔 한숨이 되고 말지요. 그 상대는 기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우물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져야 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충만해야 따뜻한 말이 나오고 내 몸이 여유로워야 손길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시간에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지칠 때는 오늘은 어렵겠다고 말할 용기, 그리고 나를 위한 짧은 휴식의 시간. 이 작은 경계가 마음의 숨구멍이 됩니다. 단 15분이라도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며 차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 그 순간이 다시 사람을 마주할 힘을 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불의를 낳는다. 끝없는 희생은 결국 마음을 해치고 상대에게 왜곡된 기대를 심어준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오래 지키려면 단호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는 거절이 아니라 서로를 오래 곁에 두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생활의 리듬을 맞추려 하지요. 식사, 만남, 잠자는 습관까지
상대에게 끌려다니며 내 몸의 신호를 놓칩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진 한 남성은 처음엔 즐거웠지만 밤늦은 귀가와 불규칙한 식사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지요. 내가 친구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내 몸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한 어머니는 손주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운동과 병원 예약을 미루다 무릎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꼭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다 몸이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건강과 생활의 경계를 지키는 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지요. 내가 무너지면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지요.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기 위한 준비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보존의 원리라 합니다.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옆 사람의 숨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단단해야 위층이 안전하듯 건강이라는 기초가 흔들리면 관계도 버티지 못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이며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빛을 잃는다. 건강을 잃으면 사랑도 무겁고 건강을 잃으면 추억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관계를 지킨다고 건강을 희생하지 마세요. 건강을 지키는 일이 곧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해야 합니다. 내 생활의 리듬을 존중해달라. 식사, 휴식, 운동의 시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를 지키고 사람을 오래 두는 힘입니다. 건강과 생활의 경계는 냉정한 벽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지켜야 할 3가지 경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금전의 경계. 둘째, 감정과 시간의 경계. 셋째, 건강과 생활의 경계.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서로를 오래 곁에 두기 위한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대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을 닦아야 집이 바르고 집이 바르면 나라가 편안하다. 내 마음과 생활을 다스려야 관계도 단단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지켜야 할 것은 무조건 내어주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오래 지켜주는 경계입니다. 그 경계 위에 서야 믿음은 깊어지고 사랑은 오래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지킬 선을 안다면 당신의 하루에도 분명히 쉼표가 놓일 겁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의 마음이 오래도록 편안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